여러분 반갑습니다. 1962년에 창립된 시카고 한인회는 그간 60년이 넘게 시카고 한인사회 중심에서 우리 한인들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는 한인회 사상 처음으로 여성 연임 회장의 주인공인 최은주 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녹화일인 오늘 지금 당선증을 받고 오신 거죠? 네, 한 3시간 전에 당선증 받고 뉴스 매거진에 여러분께 소식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네, 동포들께서 호응을 해주셔서 재선에 당선되게 되었습니다. 한 500분 이상 정 회원께서 회비를 내신 분이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야 되는데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마무리되어서 재선에 당선이 되었는데 이렇게 호응을 해주신 동포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믿고 응원해 주신 분들, 격려해 주신 분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2년을 보셔왔기 때문에 네. 더 믿고 서포트 해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만큼 또 제가 더 겸허한 마음으로 동포들에게 다가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낮은 자세로 동포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35대 취임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 어깨가 그때보다도 더 많이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네. 네, 그럼 이제 지난 임기의 반추는 잠시 뒤로 하고 네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35대를 운영해 오면서도 가장 아쉬웠던 점이 차세대였습니다. 제1 공약으로 내세운 한인회관을 옮기겠다고 한 것은 성공적으로 끝났으나 두 번째 공약이었던 차세대를 많이 인발브 시켜서 한인회를 좀 더 어린 나이로 젊은 차세대들이 참여하는 단체로 만들고 싶었는데 생각같이 잘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차세대에 조금 더 중점을 두어서 37대에는 정말 임원의 반 정도가 차세대가 될 수 있는 36대. 그런 36대, 죄송합니다. 36대는 임원의 반 정도가 차세대가 될 수 있는 그런 한인회로 만들고 싶은 게 가장 큰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더 영입도 하시고 한인회로 네네. 또 차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네. 네, 더 펼치실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차세대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차세대들의 어깨도 가볍게 해줘야 되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해줘야 되고 그로 인해서 한인회관도 지금 리노베이션을 좀 준비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끝나서 차세대들이 건물에 대한 걱정 없이 와서 공공 외교라든가 우리 한인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일이라든가 그쪽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자리를 깔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건물 리모델링에 대한 계획도 좀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그러게요. 이 건물을 안 샀더라면 아마도 저는 36대 한인 회장에 아마 출마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35대에서 끝났을지도 모르는데 35대를 진행을 시키면서 건물을 구입하다 보니까 그 리노베이션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아무래도 동포들이 쓰기 편한 구조로 개조를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리노베이션도 하고 하다 보니 이 모든 것에 대한 일이 미제로 남아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계획도 많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설계 도면이 글렌뷰 시청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퍼미션을 받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이 될 예정입니까? 1층에 좀 약간 큰 그 대회의실이 생기고요. 그리고 우리 임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하는데 가운데 복도를 좀 활용을 해서 모두 다 사무실을 쓸 수 있게끔 만들고 뭐 건물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앞에 바로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을 약간 옆 뒤로 옮겨서 앞에 로비를 좀 크게 만들 계획이고요. 가장 큰 것은 1층은 그거고 2층에 올라가면 반 정도를 커다란 원룸으로 만들어서 한인의 역사관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인이 어떻게 이민을 와서 자리를 잡고 어떻게 한인회는 언제쯤 생겨서 이렇게 한인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였고 등등등을 이렇게 전시를 해놓을 수 있는 그런 한인의 역사관을 만드는 것을 2층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인 사회의 어떤 중심지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주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완공은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게 정말 뭐 저 개인의 집이라면 벌써 공사를 했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동포 사회를 위한 동포들의 건물이다 보니까 모든 계획이 정석적으로 그리고 정석적으로 퍼미션을 받고 정식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시일이 생각보다 길어지네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금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싶지만 급하게 먹으면 떡도 취한다고 천천히 꼼꼼하게 인스펙션 다 받아가면서 하면 내년 봄이면은 꽃피는 3월이면 완공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주 길게 잡았습니다. 네. 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겠죠? 네, 그래서 한인회가 건물을 구입할 그 무렵에 그 리마들링 하라고 돈을 이렇게 쾌척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장대철 회장님이라고 25만 불을 쾌척을 해주셨고 또 이사 중에 한 분이 5만 불을 쾌척해서 30만 불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한 8, 9천 불 지출을 하고 아직 29만 뭐 한 3, 4천 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금은 확보가 되어 있다고 봐도 되고요. 요즘에 자재값이 올라가서 모든 게 이제 좀 인건비도 그렇고 계획 대비 좀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면 그때는 동포 여러분께서 또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도우셔서 우리 동포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한인회관에 써달라고 좀 기금을 주지 않으실까 싶기도 합니다. 네, 많은 후원 있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가을에 대규모 문화 행사도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35대를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공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았습니다.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K-컬처를 동포 사회뿐만이 아니라 미 주류 사회에 알리는 K-페스티벌에 대한 의뢰를 받아서 커다란 그 문화 행사, 그렇지만은 이것이 뭐 우리가 하는 일종의 단순한 문화라기보다는 우리 한국을 알리는, 그리고 한국의 어를 알리고 한국이란 나라를 미 주류 사회에 알리는 그런 공공 외교의 일환으로 하는 그런 K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9월 16일 토요일에 다운타운에 있는 매기 데일리 파크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물론 당연하고 관광객이라든가 뭐 anybody can come, 그러니까 우리 한인들도 당연히 가실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커다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다면 그때 뉴스 매거진을 다시 한번 찾아서 동포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또 많은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이제 저희 서정일 한인 회장 때 제작했던 소녀상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소녀상 설치에 대해서 한인 회관을 또 추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소녀상 그 추진위원회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소녀상을 미국으로 가져온 지도 벌써 수년이 된 것 같고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인의 이사님들 중에서 그 추진위원회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한인회에 아마 설치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링컨에 있는 한인의 건물이 소녀상을 설치하기는 적합하지 않고 또 그 당시에 파크 같은데 이렇게 설치를 하고자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잘 성사가 되지 않았고 뭐 여러 가지 코비드도 있었고 근데 이제 한인회관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 한인회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의견이 있는 것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제가 할 때 한인회관이 생기긴 했지만 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한인회관에 두는 것이 맞는지
안 두는 것이 맞는지 저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한인회관은 아무리 제가 35대 때 기금을 모았다고 하더라도 40여 년 전에 그 뭐 심기영 회장님, 뭐 장영준 회장님 그 시대부터 모아져서 건물 샀던 그 건물 값이 시드머니가 되었고 중간중간에 박균희 회장님 또 뭐 김종갑 회장님 지금 돌아가신 그분 등등이 이렇게 모아놓으셨던 자금이 또 있었고 그 세 가지 돈이 약 한 45만 불, 50만 불, 45만 불 가까이 되는 돈이 시드머니가 된 상태에서 35대에서 재외동포재단에서 모은 돈 그리고 서병인 회장님께서 쾌척하신 돈 또 이래저래 모인 돈이 합해져서 구입한 건물이기 때문에 동포들의 수십 년 전부터의 동포들의 성금 등등이 모인 것이라서 그냥 제가 설립하겠다 한인에다가 차리겠다라고 저는 답변을 못 드리고요. 대신 동포들에게 알리고 동포들의 의견을 여쭙고 그렇게 해서 적절한 장소에다 설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보고 싶어 하시는 한인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럼요. 뭐 전시 정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무게가 1000파운드가 넘는데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쉽게 2층 옮길 건물 수도 없군요. 2층으로 네. 가지고 올라갈 수도 없고 무거워서 이게 잘못하면 이렇게 플로어가 문제가 돼. 그래서 결국 1층 어딘가에 둔다고 해도 둬야 될 텐데 어쨌든 동포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이런 저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알린 다음에 신중하게 그다음에 결정할 시행을 일일 것 해야 될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난 임기를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네. 짧은 임기 동안 정말 많은 일을 하셨어요. 네. 앞서 언급했던 40년 만에 한인회관 이전, 또 차세대 세미나, 한인회 60주년 기념식과 뮤지컬까지도 선보이셨고요. 네. 또 사랑의 5K 달리기, 미 중서부 K-팝 콘테스트도 성황리에 여셨습니다. 또 정관 개정 총회, 그리고 연말 행사와 각종 기념식 등 정말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셨습니다. 가히 역대급 활동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힘들었다라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좀 사고방식이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겁이 약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원들한테도 항상 하나로, 미래로, better together 하자는 마인드로 일을 하다 보니까 가끔은 좀 이렇게 답답한 게 있어요. 왜 이거를 이해를 못할까? 다른 분들이. 그러나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 다 이해가 되고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힘은 들었다고 하기보다는 정말 건건이 끝날 때마다 너무 기쁘고 뿌듯한 마음에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겁없이 36대를 또 하겠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또 같이 하신 분들, 임원분들의 노고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좋은 임원들 분들이 많이 계시죠? 주변에 임원들께서 정말 이렇게 각 분야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행사 할 때마다도 각 분야에서 곳곳에 위치를 하면서 이건 된다 안 된다 조언도 참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무리하는 것 같으면 회장님 이건 안 됩니다.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하면서 또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나 결국은 다시 한번 으쌰 일어나면서 일을 마무리하고 해냅니다. 그런데 임원들이 없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도 받쳐주는 임원이 없으면 그 지도자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최은주 회장 잘한다고 칭찬을 하지만 저 주변에는 저를 도와주는 임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임원들 하나하나 정말 꼽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동포 여러분들도 보시면 최은주 회장 잘하지만 임원 부회장 허재영 부회장 잘한다 박주미 문화부장 잘한다 예를 들면 이렇게 더 칭찬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저희도 또 그분들 뵐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아직 임기가 6월 말까지니까 좀 남았습니다만 지난 2년을 돌아보셨을 때 가장 기억에 남고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만한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그것은 8.15 행사 때
우리 총회, 임시총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27만 불이라는 돈을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건물 구입용으로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관에 재외동포재단에서 후원하는 기금으로 마련한 건물은 나중에 향후에 팔 때도 재외동포재단에 알려야 된다라는 이런 문구를 정관에 있어야만 저희들이 그 돈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정회원, 회비를 내신 정회원 150명 이상이 모여서 하는 그런 임시총회였는데 정말 저는 150명 모으는 게 힘들다는 말씀을 주면서 너무 많이 하셔갖고 불철주야라는 단어를 그럴 때 쓰는 것 같습니다. 목이 쉴 정도로 다니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255명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해줬을 때 정말 우리 시카고 동포들이 정말로 한인회관을 좀 더 동포들의 효율성과 접근성이 좋은 그런 곳에 있기를 바라시는구나 하는 마음에 정말 뿌듯했고 그때 그 감격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억에 남는 거고요. 네. 두 번째 기억에 남는 건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워싱턴에 오셔서 의회에서 연설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때 그 민주당 딕 더빈 상원의원께서 초대를 해주셨어요. 초대를 해주셔서 제가 그 의회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연설을 들을 수 있는 영광을 누렸는데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네, 정말 와. 그 대통령이 입장을 하실 때 미국 상원의원이 뒤에서 에스코트하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걸 보니까 저도 모르게 가슴이 벅차서 눈물이 핑 도는데 정말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했구나. 우리 대통령이 와서 과거에도 했었겠지만 와서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난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이런 생각에 너무너무 목이 메일 정도로 눈물이 핑 돌고 기립박수를 정말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 또한 제가 잊을 수 없는 그런 일 중에 하나인데 동포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 혼자 가서 그거를 영광을 누려서 대표로 갔다 오셨는데 하지만 저희도 좋으네요. 여러분들의 대표로 갔다라고 그럼요.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정말 그때 다녀왔습니다. 네. 잊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고요. 한 가지를 더 뽑자면 네. 이번 추천서입니다. 추천서 때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사인을 받아주시고 회비를 받아주시고 한 번 더 해서 그 한인회관을 완벽하게 리마들링까지 끝내고 뒷마무리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시고 도와주신 분들 비록 2주간이라고 하지만 사실 10여일 동안 이분들 너무너무 열심히 해주셨어요. 그래서 불과 엊그제 일 같은데 정말 이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게 더 감사하고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뮤지컬 많잖아요. 네. 모든 건 많지만 가장 큰 것은 8.15 임시총회 만장일치 그리고 제가 한인 회장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대표로 누릴 수 있었던 의회에서의 그 윤석열 대통령님의 그런 연설에 대한 경험 그리고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추천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다 이렇게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하시는 사업에 한인들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제 35대 선거에서 세 차례나 무후보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입후보를 하셨는데 참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네. 그러면 그때 상상했던 한인회와 네. 이제 지난 2년간 한인회장을 하셨고 또 앞으로 또 2년간을 또 맡으신 지금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네. 한인회 뭐 다른 점이 있습니까? 네, 한 3번이 안 나오고 4번째 하면서 추천하신 분들이거나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러셨습니다. 한인회장은 그냥 3.1절 행사만 하고 8.15 행사만 하면 돼. 잘해도 한인회장, 못해도 한인회장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되니까 하라고 말씀하신 분. 제가 서류를 접수를 하러 갔다 와 보니까 건물이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또 제가 비염이 심해서 알러지가 심해서 이제 다녀와서 계속 좀 힘들어하면서 이걸 어떻게 이런 건물에서 한인회가 근무를 하느냐 했더니 적당히 페인트 칠하고 하라고 하시는 분. 그걸 보면서 제가 서류를 접수하면서 바로 내선 공약이 바로 한인회관 이전 첫 번째.
두 번째 차세대, 세 번째 정관을 좀 바꿔야겠다는 거였거든요. 1번은 성공했고 일단은 2번은 조금 덜 성공했죠. 3번도 아직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봤던 것에서 지나간 그 1년 반이 조금 넘는 기간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앞으로 남은 2년은 말씀드린 대로 한인회관을 차세대들이 왔을 때 누가 와서 쓰더라도 재정적인 부담이 없는 건물로 잘 만들어 놓는 것이 급선무겠죠. 그것이 눈에 보이는 거겠죠. 그러나 그걸 떠나서 차세대들이 오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느냐. 문턱도 낮추고 추천인 받는 명수도 좀 낮춰야 되겠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점점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한인회를 만들어야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한국말이 저도 한국말이 편하고 좋거든요. 그러나 2세들은 한국말을 이렇게 편하게 잘 못합니다. 그래서 바이링구얼리 섞어서라도 미팅을 한다든가 아니면 차세대 그룹을 따로 형성을 해줘서 이 그룹은 영어로 회의를 하고 중간에 좀 이렇게 보충을 해가면서 하는 점점 줄어드는 1세대들에 비해서 늘어나는 2세대는 많지만 한인회에 들어와서 일을 잘 안 하니까 한인회와 좀 더 가깝게 지낼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언어를 좀 통일을 해서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한인회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인국의 발전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 차세대들도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한인회와도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좀 중점을 두고 36대는 좀 해나가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리마들링이지만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정말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하면 차세대들과 교류하고 좀 더 가까이 지내나 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네. 저도 동의하는 게 이민사회 구조가 많이 바뀌고 수요도 많이 네. 바뀌었어요. 그리고 한인사회의 의존도도 많이 낮아지는 그렇죠.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벌써 네. 대안을 생각을 하시고 네네. 계획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네, 좋습니다. 끝으로 제36대 시카고 한인 회장에 당선되면서 한인분들께 전하고 싶으신 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포 여러분, 미흡한 점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았을 저와 임원들이 35대를 끝남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지지로 다시 한번 36대의 임원으로서 회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한 좋은 말씀, 조언을 종종 해 주시면 저희들이 36대를 이끌어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계획하신 일들 앞으로도 차근차근 또 순조롭게 잘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재선에 성공한 최은주 시카고 한인 회장을 만나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카고 한국전통예술원의 김병석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